자, 이번에는 우리 평면 좌표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평면 좌표는 우리가 중학교 때에도 좌표 평면 위에서 순서쌍을 놓는 방법이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는데, 오늘 그걸 연장해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얘기해보자면, 수직선이 하나 있을 때 수직선 안에 두 점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5. 두 점이 있으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되죠.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너무 쉬운 얘기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확인해 보면, 좌표 평면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다고 한다면, x1과 x2 사이의 거리,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x2에서 x1을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누가 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미지수라면 누가 큰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A점이 있어요. X1, Y1. 그리고 B점이 여기에 X2, Y2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좌표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요. 좌표축과 평행하게.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x2, 여기 x1이니까 이 자리가 x2, 이 자리가 x1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x2 마이너스 x1. 물론 누가 큰지 모르면 여기다 절대값을 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세로의 길이, 이 자리는 y2, 이 자리는 y1. 그러니까 여기는 y2 마이너스 y1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 생각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아래 밑변의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거기다가 세로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높이 또는 세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D가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훨씬 더 쉽겠네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이게 한 점이 0,0이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하면 우리가 루트 x1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내분점, 외분점이에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분점, 외분점은 안에서 뭔가를 나눈 점이고, 얘는 바깥에서 뭔가를 나눈 점이에요. 안에서 뭔가를 나눴다. 이 얘기는 여러 번
경험해 봤을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여기 가장 쉽게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1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A라는 점이 0이고 B라는 점이 10이에요. A부터 B까지 두 점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3대2? 그럼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3대2로 내분한 점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대2는 6대4니까 그러면 여기서 6칸 가고 그 다음 4칸 가면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점이 뭐가 돼요? 6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값들을 다 알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값들이어서 이랬지만 보통은 이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x1이라는 자리, x2라는, 그러니까 이 점이 A점인데 여기는 x1, B점은 x2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m 대 n으로 나누는 거죠. m 대 n으로 나누는 이 점, 안에서 나누는 이 점을 내분점이라고 하고, 그럼 이 점을 우리가 x라고 잡았을 때 이 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알던 대로 우리가 이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x-x1 대 여기 x2-x x2-x 한 결과가 뭐가 나와요? m 대 n이 나오죠? m 대 n이다. 지금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한 거니까, 나눈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우리 원래 알던 대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하면 얘는 mx2 mx는 nx nx1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mx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 nx1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m 플러스 nx는 mx2 플러스 nx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니까? x니까.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오죠?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내분점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내분점의 공식. 그래서 x는 m 플러스 n, m 대 n일 때 두 비율을 더하시고 여기 mx2 더하기 nx1 이렇게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냐면 이 m과 여기 나오는 x1을 곱하는 게 아니라 m과 x2를 곱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곱하고 그 다음에 n과 x1 얘네 둘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mx2, nx1 굉장히 중요해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 둘이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mx2랑 nx1을 곱해서 둘이 더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내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 내분점을 어떻게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으로. 그럼 얘를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한 점, 아까와 비슷해요. x1, y1 여기 x2, y2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m 대 n으로. 여기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m 대 n으로 나누는 이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지점은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중2 때 배웠던 닮음 있잖아요. 닮음을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보조선으로 내려주시고, 이쪽도 일단 여기만 먼저 내려보면 우리가 x1과 x2
이 점의 좌표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찾고 싶어요. 우리가 이 점의 x좌표. 이 점을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할까? C라고 하고 x, y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를, 그럼 이 x가 지금 여기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1 그리고 여기가 x2예요. x2.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x끼리만 보자면 이 x끼리는 이게 m 대 n이 되는 거죠. 왜? 이게 닮음이니까. 평행하고 여기가 m 대 n이면 이쪽도 m 대 n이 되니까. 그래서 x끼리 보면 이게 m 대 n이 돼서 이 x점의 좌표는 방금 옆에서 구한 대로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세로 y의 좌표를 한번 보자고요. y의 좌표를 보면 얘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여기가 m 대 n이 된다? 그럼 여기도 m 대 n이 된다. 여기가 m 대 n이 되는 거죠. 비율이 똑같이 m 대 n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의 y좌표는 y2였고 여기 y좌표는 y1이었어요. y2, y1 이 자리는 y. 이걸 가지고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누는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점의 좌표를. 그러면 이 y도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m 플러스 n분의 my2 nx1이 ny1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했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m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y2랑 곱해야 되고, 여기 n이 있으면 이 자리가 지금 y1 자리니까 세로로 따지면 이 n이랑 y1이랑 곱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x, y의 좌표를 여기다 한 번에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점들이 x1, y1, x2, y2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가지고 하는지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한 점 가지고 x1과 y1 가지고 여기 식에다 집어넣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 x1과 x2, 이 x끼리를 우리가 여기다가 내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점을 가지고 x1을 여기다 쓰고 y1을 여기다 쓰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우리가 꼭 잘 기억하셔서, 이거는 여러 번 숙제하셔야 돼요. 5번 이상 써보시고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야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도 m 대 n이 우리가 알기 쉽게 1대 1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대 1이라는 것은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는데 두 점의 비율이 1대 1이 되게 만드는 그 내분점을 구하세요. 여기가 이렇게 같게 되는 지점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중점이 되는 거예요. 중점을 구할 때 이렇게 1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mn 자리에다가 1과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x2, 1x1.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2분의, 안 보이네?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y도 1 플러스 1분의 y2, 1y2, 1y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2분의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약간 평균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분점을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는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외분점은 좀 어려워요. 자, 외분점을 한번 보시는데, 방금 전에 내분점은 안에서 뭔가를 나눈다 하는 거예요. 선분을 안에서 나눈다. 그래서 내분점. 근데 외분점은 밖에서 나눈다는 말이에요. 선분을 밖에서 나눈다?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근데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외분점은 그 위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많이 헷갈리는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외분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어요. 이렇게 x1과 x2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외분이라 하면 외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2대1로 외분한다. 가장 쉽게 2대1로 외분하는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가 보기 쉽게 이것도 좀 알기 쉬운 값으로 0과 3으로 해볼게요. 자, 0과 3이 있어요. 0과 3을 우리가 2대1로 내분한다 라고 한다면 쉽게, 너무 쉽죠? 우리가 두 칸 가면 되죠. 두 칸. 두 칸 가고 여기 한 칸 이렇게 간 이 자리. 즉, 이 자리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자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2대1로 외분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내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라고 하면 우리가 2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 내분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A에서 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데는 B에서 끝났어요. B에서. 자, A에서 시작해서 2대 1. 그러니까 2대 하면서 그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 1 하면서 도착한 자리가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B. 그러니까 처음과 끝. 처음은 A, 끝은 B가 되도록 하는 게 내분점이었어요. 근데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외분점. 그럼 이제 외분점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외분점은 선분 AB를 같은 얘기예요. 2대1로 외분하는 점. 여기는 어디일까?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일까? 한번 볼게요.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여기서부터 A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칸을 갔다가 돌아온 자리가, 도착하는 자리가 B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갔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칸 온 자리가 B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리가 바로 외분점 자리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두 칸을 갔다가 다시 한 칸을 돌아오는 그 자리, 돌아왔을 때 B에서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외분점 자리다. 즉 우리가 여기서는 6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6의 자리. 여기서 두 칸을 갔다가 다시 한 칸 돌아왔을 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외분점의 자리이다 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쉽지 않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0부터 4가 있어요. 이번에는 얘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3대1로. 3대1이라 하면 여기서 3칸을 갔다가 다시 한 칸 돌아왔을 때 여기서 멈춰야 돼요. 4에서.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 그렇게 멈추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3칸을 갔어요. 3칸. 3칸을 갔는데 다시 한 칸을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3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자리를 우리가 구하는 게 외분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칸, 두 칸, 3칸 다시 돌아온다. B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럼 이 자리가 또 어디예요? 6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분할 때 외분점은 바깥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B에서 끝나는 자리가 외분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와 비슷해요.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x1, 여기가 x2,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원하는 x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또 써요. 여기가 x에서 x1을 뺀 거에서 여기는 뭐예요? x에서 x2를 뺀 거죠. 이것이 몇 대 몇? m 대 n. m 대 n이 된다. 원래 알던 대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하시면
mx 마이너스 mx2 nx 마이너스 nx1 넘기시고 m 마이너스 n의 x,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x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mx2 마이너스 nx1. 그래서 x를 구하고 싶으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x의 값이 어떻게 나와요? m 마이너스 n분의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얘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나만 봤나? 나만 본 건가? 뭐예요? 외분점은 내분점과 공식이 아주 비슷해요. 내분점의 공식은 여기다가 좌표 평면으로 아까 썼던 거 써보면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분점이었어요. 내분점. 또 헷갈릴까봐 내분점. 내분점이었다고요. 근데 얘는 뭐예요? 보시면 m 플러스 n mx2 더하기 nx1 여기는 m-n mx2 마이너스 nx1 덧셈이 여기는 덧셈이 뺄셈으로만 바뀐 거예요. 뺄셈으로.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덧셈이 뺄셈으로만 바뀐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열심히 숙제에 넣으면 외분점도 그닥 어렵진 않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내분점 할 때 원래는 덧셈이니까 얘네들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요. nx1 더하기 mx2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쟤도 mx2 더하기 nx1이라 하고 얘도 mx2 마이너스 nx1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y좌표도 다시 잡아서 할 필요는 없지. 우리 여기다가 그대로 이어서 y좌표도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점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까지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게 일단은 아니죠. 이 좌표평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 안에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자취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좌표 평면 위에서는 자취 문제는 그닥 많이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또 원의 방정식 여기에서 자취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 기본 개념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면서 우리가 각각의 개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이어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5문제 정도 되는데 5, 6문제 정도 되는데 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2점 1,2, 4,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3x 플러스 y는 이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점 3x 플러스 y는 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P점이라고 잡고 P점을 A, B라고 잡아요. A, B라고 잡은 다음에 PA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는 뭐가 나와요? 두 점 사이 거리에는 루트가 나와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대부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 나올 때 우리가 길이를 비교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제곱을 해서 풀 거예요. 그냥 풀지 않고 제곱을 해서 풀어요. 알겠죠? 다들 그렇게 푸세요.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 풀 거예요. 제곱 해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PA 자, 1,2랑 A, B니까 A-1의 제곱, 그 다음에 B-2의 제곱. 이 PB. PB는 여기 4,5니까 A-4의 제곱, B-5의 제곱. 이 같은 점의 좌표를 구하라. 둘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은 거리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 계산하는 건 조금 빨리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그럼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8a 넘어가면 6a, 여기 마이너스 4b, 여기 마이너스 10b 넘어가면 6b, 여기 1과 4, 여기는 16과 25. 그러면 36이 되겠네요. 36.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오냐? a 플러스 b는 6이 나오네요.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 a 플러스 b가 6인데 또 하나의 식은 뭐가 있어요? 3x 플러스 y는 2 위에 점이니까 3a 플러스 b는 2라는 식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했더니 위에서 아래쪽이 빼면 되겠네요. 2a가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8.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은 좌표니까 p점은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2,8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2번. 자, 2번은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세점 0,2, 1,5, a,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일 때 a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세 개의 점을 다 구해봐야 되겠네요. 아니,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다 구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가 아니라 이거의 제곱의 길이를 구하겠다. 왜? 루트가 나오니까. 우리는 루트가 싫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AB의 길이 1에서 0 빼면 1의 제곱, 5에서 2 빼면 3의 제곱, 아니면 10이 나오고 10. 두 번째, BC는 A-1의 제곱.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 1에서 5 빼야 되는데 1에서 5 빼서 마이너스 4를 제곱하나 5에서 1 빼서 4를 제곱하나 어쨌든 제곱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 되면 굳이 마이너스는 달 필요가 없어요. 두 점 사이 거리할 때는 그냥 둘 빼서 제곱한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 물론 기울기 구할 때 뭐 이럴 때는 순서 상관이 있었지만 여기 거리 구할 때는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 CA는요 A의 제곱, 그 다음 뭐예요?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그때 A 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이 같다고 하면 A-1의 제곱이 플러스 16이 10이다. 자, 이거 무조건 전개하지 마시고 얘를 넘겨봤더니 A-1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볼 필요 없어요.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 없으니까. 물론 복소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복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실수 A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탈락. 자, 두 번째는 A제곱 플러스 1이 얘랑 같을 때 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1이 10이랑 같을 때 그럼 A제곱은 9, A는 풀마 3. 얘는 되네요. 오케이. 두 개 구했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래에 있는 두 개가 같을 때 A-1의 제곱 더하기 16하고 A제곱 플러스 1이 같을 때 이렇게 같다고 하면 우리가 얘는 A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7이 1이다. 그래서 2A는 16, A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는 세 가지 8, 풀마 3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1,1, 3,2와 y는 2x가 있다. 직선 이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하여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
최소값과 P의 좌표를 구하라. 쉽지 않네요. 한번 봅시다. 네, 봅시다. 자, 일단은 1,1과 3,2가 있는데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y는 2x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잡느냐? 당연히 P점은 a, 2a라고 잡는 거예요. 왜? y는 2x 위에 있으니까. y는 2x 위에 있으니까 x가 a면 y는 2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대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쓰면 여기는 왜 제곱이 돼 있어요? 루트를 없애려고. 우리 루트는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 실제로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해보면 돼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A-1의 제곱 2A-1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3,2니까 A-3의 제곱 2A-2의 제곱. 자, 이 값이 바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인데 이 값이 최소가 될 그 최소값과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여러 번 중3 때 정말 질리도록 했던 무엇? 중3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로 전 단원에서도 했죠. 우리 2차 함수의 2차식의 최대 최소. 이 얘기예요. 2차식의 최대 최소. 또 나왔어. 질리도록 나왔던 그놈이 또 나왔어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러분 이건 이제 다 뭐 엄청 잘하니까 이제는 저보다 더 속도가 빠를지도 몰라요. 이제 엄청 많이 하셔서 자, 여기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해서 구했더니 a 4a 제곱 a 4a 제곱 그러면 10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a 그러면 마이너스 20a 1, 1, 9, 4 그러면 얼마죠? 15가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2차식의 최대 최소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치시고 꼭지점에 y좌표를 생각하면 되죠. 10으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2a 그러면 1 더하고 2를 빼는 게 아니라 10을 빼면 되니까 5 이렇게 나오고 10에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그때 a 값은 1이 되는 거니까 a가 1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p의 좌표는 1,2가 되는구나. 최소값은 5, 그때 p의 값은 1,2. p의 좌표는 1,2가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었다. 대입했더니 2차식 나왔고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통해서 꼭지점, R을 블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렇게만 쉬우면 좋겠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잘 복습하면서 숙지하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는 조금 문제가 빡빡하네요. 봅시다. 자,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는 좌표는 그대로 찍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굳이 찍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찍는 게 필요해요. 다른 문제들보다 얘는 좀 찍는 게 필요해서 살짝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평상시에는 찍지 마세요. 웬만하면 찍지 마세요. 근데 이 문제는 찍는 게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는 거지 평상시에는 굳이 좌표를 다 점을 찍어서 문제를 푸는 건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 자, 여기 A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B점, C점 먼저 잡을까요? 1, 2, 3, 4, 5, 6, 6,3. 6,3. 여기에 C점이 있네요. C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3. 여기 6,3. 보이나? 자, 그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
자, 4 플러스 루트 2는 6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은 한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되게 애매하네. 자, B점이 여기가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 자리가 이 B점 자리예요.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점을 보면 1 플러스 루트 2, 4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러면 1에다가 루트 2만큼 좀 더 가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3. 4 플러스 루트 3이면 한 이쯤에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D점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 4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루트까지 있는 놈을 이렇게 좌표로 찍으려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의 중점을 PQRS라고 했다. 중점을 PQRS라고 했대요. 그럼 얘네들 이 이상한 모양, 사다리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각형의 중점을 잡았어요. 우리 이미 그런데 각 일반적인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온다고 알 수 있어요.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 중점, 얘 중점, 얘 중점, 얘 중점 이렇게 잡으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고요. 이 중점을 잡으면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게 PQRS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PQRS 이렇게 나와요. 자, PQRS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PQRS의 둘레의 길이 기억나요? 그러면 이게 왜 평행사변형이 됐는지 기억나요? 중점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 위에만 봅시다. 위에 삼각형만. 이 DAC 삼각형만 봐요. DAC 삼각형에서 얘 중점을 연결하면 얘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 되고 이거와 이거는 평행하다. 마찬가지 밑에 쪽도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 되고 이거와 이것이 평행하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하니까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AC의 길이와 BD의 길이, 즉 대각선의 길이를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C랑 BD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어요. AC의 길이와 BD의 길이를 더합시다. 자, 여기는 제곱하시면 안 돼요. 둘레의 길이를 실제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면 안 돼요. 자, AC의 길이. 자, AC는 제가 왜 그리라고 했냐면 보면 어때요? 이제 마이너스 1,3, 6,3 Y좌표가 같아요. 그러면 X좌표만 우리가 구하면 되니까 AC의 길이는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게이드. 자, 그 다음에 여기 BD의 길이를 구하면 4 플러스 루트 2에서 1 플러스 루트 2를 뺐더니 3이 돼서 3의 제곱. 그 다음 4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서 제곱하면 4의 제곱. 3, 4, 5. 그렇죠. 그래서 얘는 7 더하기 5가 돼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12.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각형 PQRS의 넓이를 구하라. 자, 사각형 PQRS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길이를 이 SR의 길이에다가 여기에 높이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높이는 아까 봤듯이 DB의 높이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절반. 이게 1대1로 나눠졌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1대1이 돼요. 여기도 B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가 1대1이 된다고요. 1대1. 그러면 여기가 1대1, 여기도 1대1이라면 전체 높이의 절반. 그러니까 D에서부터 B까지의 Y 값의 차의 절반이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4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면 이 높이가 Y 값의 차가 4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2가 되는 거고 우리 여기 SR의 길이도 우리가 AC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AC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7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 S는 2분의 7 곱하기 높이 얼마?
2만 하면 7이 나온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가 높이가 2, 그 다음에 여기 SR의 길이는 AC의 절반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 좌표를 찍으라고. 웬만한 문제는 좌표를 찍지 않고 하는 게 좋은데 이 문제는 좌표를 찍고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했어요. 자, 이번에는 4번 파퍼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요. 이거는 파포스라고도 하고 파퍼스라고도 하고 파퍼스 의 중선 정리라고 해요.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중선 정리가 중요하겠죠? 중선 정리. 어쨌든 중선 정리 이거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숙지를 해두셔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증명하래요. 증명. 쉽지 않아요.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일단 모양을 알아야 되니까 삼각형 ABC가 있고 중선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무게중심 할 때 중선 배웠었어요. 무게중심 할 때 중선. 중선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중선.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여기를 이제 만약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여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배 AM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BM이라고 해도 되고 MC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MC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2배 하고 AM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애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시옷 니은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시옷 니은. 이게 시옷. 물론 2배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시옷 니은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초성으로 해서 시옷 니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시옷 니은. 시옷, 그다음 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옷 니은. 소녀. 이거 너무 재미없고. 아무튼 아시는 분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옷 니은. 자, 그래서 시옷 니은. 2배 물론 해야 돼요. 2배. 당연히 이거 제곱 더한 거랑 이거 제곱 더한 거는 당연히 크기가 노란색에서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옷에다가는 니은에다가는 2배를 한다. 2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증명하래요.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막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평면 좌표를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면 좌표 단원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평면 좌표를 써먹어야 돼요. 좌표 평면에다가 이 삼각형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증명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중점, 여기 M의 좌표를 원점으로 잡는 거예요. 중점 M의 좌표를 나와라, 슉. 오케이. 자, 이렇게 M의 좌표를 중점이 잡혀있는 M의 좌표를 원점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B랑 C를 대략 이 B점과 C점이 이렇게 잡힐 텐데 여기에 중점이 원점이 오도록 이렇게 잡아요. A점엔 그렇다고 해서 Y좌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세 점의 좌표를 이 좌표축 위에다가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A가 여기 있으면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특이한 삼각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해야 돼서 1사분면에 A라는 점의 좌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리가 M자리. 얘가 원점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잡고 C점의 좌표를 C, 0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B점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M 좌표는 0, 0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많은 선배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식을 증명하라, 어떤 식을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할 때 처음부터 이걸 같다고 놓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같다고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런 문제 나왔을 때는 증명할 때는 항상 좌변 따로, 그 다음에 우변 따로 하셔서 이 좌변과 우변이 마지막에 서로 같음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둘이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증명이 잘못된 거죠. 성립함을 보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좌변 먼저 봅시다. AB의 제곱, AB의 제곱. AB의 제곱은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 B에서 0을 빼면 B의 제곱. 에다가 여기 AC의 제곱도 더해야 되니까 우리가 A에서 C를 빼시고 A 빼기 C의 제곱. 거기다가 B 빼기 0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얘는 A제곱, C제곱, B제곱. 여기도 A제곱, C제곱, B제곱이 있고 가운데 2AC, 여기는 마이너스 2AC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이 되죠. 플러스 2AC랑 마이너스 2AC는 없어지고 A제곱, C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만 남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두 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우변을 해봅시다. 우변. 자, 우변은요, 일단 두 배가 돼 있어요. 두 배가. 두 배가 돼 있죠? 두 배. 일단 두 배를 하시고, 거기다가 AM제곱. 자, AM제곱은 원점까지 거리예요. 원점까지 거리.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거기다가 BM제곱. BM제곱은 여기 길이인데 여기가 같다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C까지. 이거는 C가 되겠죠? 그래서 C의 제곱. 보니까 어때요?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같죠? 같으니까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처음부터 같다고 하면 안 되고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해 봤더니 결국 같구나.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제 증명도 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나라 뿅, 나라 뿅. 자, 이거 이 식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세요. 파퍼스의 중선 정리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내분점, 외분점에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다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정하여라. 사실 마름모 구하는 데는 내분점, 외분점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마름모는 어떤 성질?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미 평행사변형이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그 성질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이 같다라는 거와 AB 뭐 이렇게 BC가 같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AB랑 BC랑 같으니까 마름모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곱을 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제곱하면 A-3의 제곱, 1-5의 제곱, 4의 제곱, BC의 제곱, 7 빼기 3 제곱, 4의 제곱, 5 빼기 3,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면 4의 제곱, 4의 제곱 없애버리고 여기 전개하지 말고 A-3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A-3이 풀마이구나. 그럼 A는 5 또는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그러면 AC의 중점과 BC의 중점이 일치한다. 중점 얘기.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래서 중점 구해봅시다. AC의 중점 A 더하기 7 얘를 2로 나눈다. 그쵸? 자, 그 다음 1 더하기 3을 2로 나눈다. 이 점의 좌표랑 BD의 중점이 같다. BD 어디 있어요? BD는 B 더하기 3 B 더하기 3을 2로 나눈다. 5 빼기 1을 2로 나눈다. 5 빼기 1을 2로 나눈다. 자, 보면 여기는 어차피 Y좌표는 다 같으니까 X좌표만 보면 우리가 A 플러스 7이 B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B는 어떻게 나와요? A 더하기 4가 나오죠. B가 A 더하기 4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A 값이 2개가 나와 있으니까 A가 5일 때는 B는 9. 그래서 A가 5일 때 B는 9. 그리고 A가 1일 때 B는 5.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겠네요. 두 쌍.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무게중심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무게중심을 할 때요. 우리가 무게중심 다들 기억나죠?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에서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잡고 B점 좌표를 x2, y2라고 잡고 C점 좌표를 x3, y3라고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세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 하면 세 중선의 교점. 그리고 뭐가 떠올라요? 2대1. 2대1 떠오르죠?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중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이 문제예요. 6번의 문제. 잘 보시고 외워두시면 돼요. 매번 외우라고만 하네. 그래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둘의 중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여기는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구하면 돼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자, 그 다음에 이제는 AM을, 자, G는, 점 G는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한 점이죠. 자, 그러면 AM을 2대1로 내분했으니까 G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2대1이니까 우리 외운 식 있죠? 내분점, 외분점. 자, 2 더하기 1분의 자, 2 더하기 1, 2대1을 일부러 좀 여기다 써볼게요. 자, 2대1. 그러면 2랑 A랑 곱해요? 아니면 2랑 M이랑 곱해요? 2랑 M이랑 곱해야 된다고. 크로스로. 1이랑 A랑 곱하고. X좌표든 Y좌표든 다 마찬가지. 2랑 M이랑 곱한다. 그러니까 2 곱하기 M의 X좌표 찾아봐요. M의 X좌표. 2분의 나와라. 네, 자, 2분의 x2 더하기 x3. 보이죠? 자, 여기가 2분의 x2 더하기 x3가 들어갈 것이고, 더하기, 여기 이제 1 곱하기 a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a. 1 곱하기, 여기가 지금 2대1이니까, 2대1이니까, 2 곱하기 여기. 이렇게 곱하고, 1 곱하기 여기. 이렇게 곱해야 된다. 크로스로. 항상 크로스로. 크로스로 곱해요. 그래서, 1 곱하기 x1 하는 거죠. 1 곱하기 x1. y좌표도 마찬가지. y좌표도 똑같이 가면 돼요. y좌표도 2 플러스 1분의 2배 누구 하라고요? 2배 누구? y좌표.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1 곱하기 누구? a좌표. a의 y좌표 y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얘가 또 감사하게도 x, 2랑 약분이 되고 여기 3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x1이에요. 즉 얘를 다시 한번 쓰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좌표도 마찬가지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얘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균 구하듯이 세 점의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걔네들을 3으로 나누면 된다. 중점은 어떻게 했고? 중점은 두 점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각각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눴고
무게중심은 세 점의 좌표에 각각의 x좌표들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고. 외우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도 참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한번 봅시다. 세점 1,5, 마이너스 4,7, 5,2가 있다. 자, 임의로 그냥 이거 정말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좌표 점 그대로 찍으려고 하지 말고 A점이 1,5, B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점은 5,2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각을 이등분했을 때 이 각을 이등분했을 때 이 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 할 때 이 D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잘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를 보시면, 자, 우리 이거 누군가는 사과라고도 부르고 누군가는 엉덩이라고도 부르고, 제가 엉덩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나비라고도 부르고 사과라고도 하고,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 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성질은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외워두시고 기억하시고 계속 써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잖아요. 외각의 이등분선,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외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각을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서, 여기 각을 작게 만들어서 이 바깥쪽에 있는 각을 2등분한다. 2등분하면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짝퉁 나이키라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짝퉁 나이키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 이 두 가지 2등분선에 관련된 이야기는 닮음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했지만, 여기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랑 뭐 중요하다? 파퍼스의 중선정리,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자, 그럼 이어서 예를 보면 일단 두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어요.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몇 대 몇인지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AB의 길이는 1에서 마이너스 4를 뺐어요.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5에서 마이너스 7을 뺐어요. 그러면 12. 자,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5, 12 그러면 뭐가 나와요? 13. 아, 여기가 13이구나. 길이가 13이라는 거 알았어요. 여기 길이가 13. 두 번째, AC의 길이 구해봅시다. 자, AC의 길이는요, 루트 하시고, 여기는 5에서 1을 빼니까 4의 제곱. 여기 2에서 5를 빼면 3의 제곱.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얘도 3, 4, 5구나. 아, 여기가 5였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 D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D점의 좌표는 13대 5로 내분이니까 둘이 더하면 되죠? 18분의, 아까도 얘기했어요. 13 곱하기 B쪽 하지 말고 13 곱하기 C쪽을 해야 된다고. 여기 13대 5로 내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13대 5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거는 좌표를 그냥 찍은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보고 13하고 얘 곱하고 5하고 얘 곱하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13에다가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5에다가는 누굴 곱해요? 마이너스 4를 곱하고 이렇게. 이제 Y도 해야죠. 18분의, 자, 1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65에서 20 빼니까 45, 18분의 45는 2분의 9. 그 다음 여기는 26, 얘는 35, 그럼 9가 나오니까 2분의 1. 이렇게 D점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그 다음 문제는
자, 그 다음 문제 2번인데요. 자, 2번은 정삼각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정삼각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정삼각형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정삼각형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자, 정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얘의 높이와 넓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라고 하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ABC 한 꼭지점의 좌표가 2,2이고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아, 그러면 얘는 그림이 약간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예쁘게 딱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애매한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A점 좌표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래요. 그러면 얘를 쭉 연결해보면 원래 무게중심은 몇 대 몇? 2대 1이 있잖아요. 2대 1.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여기가 2대 1이에요. 2대 1, 2대 1.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절반만큼이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점 좌표가 2,2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이해돼요? 여기가 2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구하고, 높이부터 구하고, 그 다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높이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2루트 2니까 왜 그래요?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2, 2루트 2. 이건 피타고라스에서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루트 2.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그럼 전체 우리가 구하는 높이는 얼마다? 높이가 지금 3루트 2다. 3루트 2. 높이가 3루트 2다. 2루트 2, 루트 2 더하니까 3루트 2. 자, 높이는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지금 넓이가 아니라 높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한 변의 길이 a는 3루트 2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3이 약분이 돼서 2루트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정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공식 정도는 다들 알고 있다. 그리고 무게중심 2대 1 되는 거, 그 성질까지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8번 문제인데요. 8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ABCD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0, 4,0, 3,5이고 4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대각선 ACB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 할 때 MN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얘는 뭐 사실 1번 문제는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1번 내용보다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증명 한번 보여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C의 중점. 자, AC의 중점 우리 M 좌표 어떻게 구해요? M 좌표는 A랑 C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2분의 3이 돼요. 바로 할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2,3, 4,0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N. N은 어떻게 되죠? N은 BD니까 마3과 마이너스 3과 3을 더하면 0. 0과 5를 더하면 2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럴 때
중점 구해놓고 MN의 길이 구하세요. MN의 길이야 뭐 문제 없죠. MN의 길이는 여기는 제곱하지 마세요. 자, 루트 하시고 1에서 0 빼면 1. 그 다음 2분의 3, 2분의 5 빼면 1. 오,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루트 2가 나오네요.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이 아래에 있는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같이 또 봅시다. 아래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는 자, 선분 AB의 중점과 CD의 중점을 PQ라 하고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을 RS라 할 때 PQ의 중점과 RS의 중점이 일참을 보여라.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파퍼스의 중선 정리할 때 좌표 평면을 이용했던 거를 기억하시면서 얘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좌표 축 위에 가능한 한 많은 점들을 올려놓고 이거를 증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D의 점들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A, B, C, 아이고, 영어를 할 줄 모르나? 왜 D를 쓰지? 자, C, 그리고 D점 좌표를 잡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D점 좌표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무 데나 잡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좌표 축 위에다가 여러 개의 점을 놔두는 거죠. 이렇게 놔둬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조금 그나마 편하니까. 자, 그래서 AB의 중점을 P라 하고, 이 점을 P라 하고, 그 다음에 CD의 중점을 Q라 하고, 뭐 Q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C의 중점 R, S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AC 연결해야 되겠어요. AC의 중점, 그 다음에 BD의 중점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AC의 중점을 어디로 잡을까? BD의 중점은 여기쯤 잡으면 될 것 같은데 AC의 중점은 너무 여기 같은데 그냥 여기라고 잡을게요. 자, R 이렇게 되겠대요. 그래서 PQ랑 RS의 중점이 일참을 보여라. PQ의 중점과 RS의 중점이 일참을 보이래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찍어 봅시다. A점 좌표를 A, B라고 하고요. B점 좌표를 0, C라고 하고 그 다음 C점 좌표를 0, D라고 하고 D, 0이죠. D, 0이라고 하고 그 다음 D점 좌표를 2, 0이라고 좀 엄청 많이 나오네요. 문자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P점 좌표는 그러면 A와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2분의 B 플러스 C. 자, 2분의 A, 2분의 B 플러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2분의 D 플러스 2, 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R과 S 나오겠죠? 자, S점의 좌표를 먼저 써볼게요. S점의 좌표는 2와 0이니까 2분의 2, 2분의 C 이렇게 나오고 여기 R의 좌표는 좀 여기다가 써볼게요. R의 좌표. 자, 2분의 A 플러스 D 2분의 아이고 왜 이래 2분의 B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PQ의 중점과 RS의 중점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거니까 PQ의 중점 먼저 찾아볼게요. 자, PQ의 중점은 2분의 다 더해요. 이제 P랑 Q를 다 더하면 되죠. P랑 Q 더하세요. 2분의 A 더하기 2분의 D 더하기 2 2분의 여기는 2분의 B 플러스 C
더하기 여기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우리 이거 알죠? 2분의 1 그리고 뭐 a분의 b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분의 1 하지 말고 여기도 c분의 d라고 해볼까요? c분의 d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곱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d분의 bc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지금 2분의 이렇게 얘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4분의 a 플러스 d 플러스 2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2분의 하고 여기 1분의 2니까 1분의 2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분의 2 여기 2분의 b 플러스 C니까 4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 그러면 RS의 중점을 구해봅시다. 자, RS 중점. RS 중점은 똑같아요. 2분의 하고 쭉 더하면 돼요. 2분의 A 플러스 D와 2분의 2, 2분의 B 플러스 2분의 C 했더니 얘도 아까처럼 2분의 묶을 수 있고 1분의 2, 1분의 1로 하면 4분의 A 플러스 D 플러스 2 여기도 4분의 B 플러스 C 어때요? 얘랑 얘는 같죠? 이렇게 같게 나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중점과 이 중점 따로 구해서 둘이 같구나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야지 처음부터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어떤 문제 해볼까요? 구 번 문제네요. 9번 문제. 다섯 여섯 문제가 아니라 9문제나 됐어요. 9문제. 그래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자, 세점 마이너스 1,0 그리고 2, 마이너스 3, 5,3이 되어요. 세점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2배의 CP제곱을 만족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소리예요. 처음에 잘 모르겠잖아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려봐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그대로 점의 자취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 A점 좌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B점 좌표가 있어요. 5, 3 C점 좌표가 있어요. 자, P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2배의 CP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P점 좌표가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2배의 CP제곱이 된다는 소리니까 P점 좌표를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A, B라고 놓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P점을 A, B라고 잡은 다음에
그래서 그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 지금 제가 아까 자취의 방정식 얘기를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살짝 들어봅시다. 우리가 자취라는 건 뭐냐면 움직인 우리 발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발자국. 눈 같은 거 왔을 때 발자국이 있잖아요. 발자국. 밟고 간 자리, 지나간 자리. 이거는 어떤 점 P가 지나간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 P가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하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가면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도형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자취의 방정식, 이 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자취 방정식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약간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나와 있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는 직선이든 원이든 점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P점 A, B라고 잡는다. 물론 X, Y로 잡을 수도 있지만 보통 P점을 X, Y로 A, B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식을 끌어가면 되죠. AP의 제곱. AP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BP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 B 플러스 3의 제곱. 한 것이 무엇이랑 같다? 2배의 CP제곱이랑 같다. 2배의 CP제곱. A 마이너스 5의 제곱. B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여기다가도 2배를 하시고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정리할 거예요. 빠르게 전개합시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B제곱 별로 빠르지도 않네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는 여기는요 2배 A제곱 마이너스 10A인데 20A가 되고 그 다음에 25인데 50이 되고 여기는 2B제곱 마이너스 6B인데 마이너스 12B가 되고 9인데 18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얘를 정리하시면 되죠. A제곱, A제곱, 2A제곱, B제곱, B제곱, 2B제곱 없애준 다음에 한쪽으로 다 넘길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20A가 넘어오니까 22A. 아이고 22A가 아니죠. A가 몇 개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얘네들이 마이너스 2A니까 넘어오면 18A가 되죠. 18A. 그럴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2B가 있는데 여기는 6B가 있으니까 18B가 되겠네요. 그 다음 상수항. 상수항 얘는 68이 있고 여기는 14가 있네요. 그러면 54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3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는 3이라고 쓸 수도 있고 X 플러스 Y는 3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건 X와 Y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3 또는 더 익숙한 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취 방정식을. 보통 그런데 우리가 X와 Y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해요. 자, 두 정점 A, B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PA제곱 빼기 PB제곱이 20을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라 라는 소리예요. 이런 문제들은 특히나 지금처럼 처음 접하는 좌표평면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풀기에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잘 봅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A, B 사이의 거리가 12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뭐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점을 좌표 평면 위에다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좌표축 위에다가 잡는 게 가장 좋다고 했으니까 A점을 원점이라고 잡아버리고 A점이 0,0이에요. B점을 뭐라고 잡으면 돼요? 10,0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10,0이라고 잡아요. 10,0이라고 잡은 다음에 우리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20을 만족한다. 그러면 P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라고 하기로 했죠? P점을 A, B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P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PB제곱은 A 빼기 10의 제곱, 일단 B제곱 한 것이 2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이 점을 0,0과 10,0으로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0,0, 10,0 잡은 다음에 여기 뺀 것이 20이다. 여기 이 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B제곱은 없어지고 A제곱도 없어지고 여기는 20A 마이너스 100이 넘어가면 120. 그래서 A가 6이라는 식이 나와요. A가 6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럼 A가 6이면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일까? A가 6이라는 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x는 6이라고 나왔던 식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우리가 여기가 0,0 여기가 10,0일 때 6,0짜리 6,0 그리고 6,1, 6,2, 6,3, 6,4, 6,5 이런 모든 6인 애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x는 6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자취의 방정식도 이 x는 6이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A점이나 B점의 좌표는 우리가 일부러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지 내가 정한 거지. 그래서 0,0, 10,0은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로 얘기해서 답을 x는 6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A와 B 선분 A, B를 3대2로 6대 4죠. 3대2로 내분한 점. 우리가 그건 배웠잖아요. 내분점은 배웠으니까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한 점을 지나고 그 점에 이 선분의 이 수직인 직선이 우리가 바로 원하는 P의 자취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A에서 B까지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선분 A, B의 수직인 직선. 이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P의 자취가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